이류농구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바스켓의 이동환입니다. 일단 저희 깨끗하게 사과를 하고 방송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지금 이제 2주의 KBL 루머 팩트 1부 순서이기 때문에 1부에는 오리온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나 저희가 1부에서도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2부 오리온 순서가 되면 오리온의 강울중 감독이 어떻게 선회가 됐는지,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네, 낱낱이 좀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뭐 좀 진지하게 좀 사과를 드리고 이 방송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또 너무 확신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점 사과드리고 다시 한번 모든 것에 대해 의심하고 조심하는 그런 이류농구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왜 저를 말리지 않았어요? 아니 저는 1% 여지를 계속 주려고 했는데 네. 예? 아니 100%요 100%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빼도 박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00% 얘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야. 그렇죠. 예. 한 두세 번 해가지고 예. 뭐 이건 뭐 여지없는 저의 그쵸. 잘못이다. 예. 그렇죠. 예. 진짜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 생각에 이거는 짤로 돌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예, 너무 좀 이제 저희가 세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저희 방송에 좀 이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이제 지켜보시던 분들은 더 좀 놀라시고 실망도 하시고 그러셨을 텐데 저희가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번 주 더 열심히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예. 네. 너무 민망해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1부 한번 순서를 진행을 하고 2부 때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쵸. 오리온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 좀 드리겠습니다. 자, 네. 1부 순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일단 1부 순서에서는 KT, 전자랜드, DB, 삼성, KGC 이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KT 네. 이 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론 뭐 저희가 뭐 몇 번째 방송을 하긴 했지만 이대성 네. 선수를 KT가 노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 진척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또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예, 저희가 2주 전에 KT가 이대성을 영입 목표로 삼고 있다는 네. 말씀을 처음 드렸는데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팬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이대성이 과연 허운 옆에서 뛰는 걸 원하느냐, 이 둘의 조합은 어떨까? 네. 이대성은 포인트 가드를 원하는데 슈팅 가드로 뛰는 것을 과연 만족할까? 이런 부분인데 이제 이대성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업데이트를 좀 드리자면은 이대성 본인은 이런 포지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 이대성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1번과 이제 KBL의 감독님들이 생각하는 1번은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1번 역할을 맡고 내가 생각하는 1번으로 플레이를 해도 감독님들은 2번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 자기가 이제 경험하면서 그렇게 느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2번으로 뛰는 것도 사실은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예. 볼 쉐어를 이제 좀 나눠서 해야 되는 그런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들은 있죠. 그리고 그쵸. 이대성 선수에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2대2 옵션을 허용을 하느냐 마느냐 이 그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2대2 옵션을 허용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뭐 전면적인 1번을 보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의미가 담긴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대성이 이제 그 지난주 FA 설명회 이후에 어떤 이제 인터뷰에서 내 가치를 안아주는 팀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봉은 아니다 정도로 이제 팬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대성 본인의 생각은 그거예요. 내가 하는 농구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농구 이거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그걸 수용해주는 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 내에서 내 역할이 뭐 어느 정도로 높고 내가 공을 얼마나 많이 만지고 사실 이거보다는 내 농구를 좀 존중해달라. 사실 이런 게 좀 숨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대성의 행선지에 대해서 사실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그 행선지는 결국에는 그런 이대성의 농구를 존중해줄 수 있는 스타일을 가진 팀, 그런 지도자를 가진 팀이라고 보시는 게 일단 후보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2부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오리온도 사실 이대성의 잠정적인 영입 후보군 팀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살짝 언급을 하긴 했어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근데
오리온은 사실상 좀 제외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그렇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새로운 감독,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자 강은주 감독이 선임됐는데 그런 상황과 별개로 일단은 내부 FA 중에 가장 핵심 멤버인 장대석 영입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대성을 영입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되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온이 가드는 필요해요, 사실. 이대성이 포지션이나 뭐 그런 어떤 장점만 놓고 보면 오리온도 필요한 팀인데 현실적으로 이대성과 계약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일단 뭐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KT를 포함해서 SK 같은 경우에 계약의 그 연봉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뭐 삼성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삼성도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 쪽도 가능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삼성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당연히 KT는 이대성 선수와 이제 팀 그 미팅을 갖다가 할 지금 계획을 갖다 잡고 있고요. 뭐 빠르면 그 5월 4일 오늘 지금 녹화일인데 오늘 혹은 내일 뭐 이렇게 할 생각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FA 시장 같은 경우에 5월 1일 날 개막이 됐죠. 그렇죠. 열렸죠. 화려하게 개막이 됐죠. 예. 화려하게 개막이 됐는데 지금 구단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눈치 보기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그 원소속 협상이라는 그런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다 그냥 프리 에이전트.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고 원소속 구단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A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가 어떤 구단에서 얼마 정도 오퍼를 받았다.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른 구단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그걸 이제 베이직으로 삼아서 이렇게 그 다협상을 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완전히 이제 조건이 맞아가지고 그냥 빨리 계약합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다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고 구단들도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즉 살짝 소강 상태가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뭐 그 협상을 하고 계약을 하는 거는 시간이 뭐 오늘 이제 5월 4일인데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라이트하게 비유하자면 그냥 1대1 소개팅이 아니라 단체 미팅. 예, 약간 이런 서로 약간 눈빛이 오가면서 그러네. 예, 하지만 맞아요. 서로 예. 확신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 내가 마음에 들면 어떤 사람과 썸을 타도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바로 답할 의미는 그렇지. 없는. 일단 어장관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촉수를 뻗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에게 어떤 어장 관리의 권한이 생겼다. 그렇죠. 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은 단체 미팅을 하면 나중에 또 따로 보는 시간이 또 따로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지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자랜드를 한번 가볼게요. 이 팀이 지금 좀 심상치가 않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이제 한 3주 전인가 4주 전에 전자랜드가 이제 뭐 재정안이 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지금 전자랜드는 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냉정히 말씀드리면 전자랜드가 재정난 때문에 구단 운영을 포기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루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온 건 아니에요. 아닌데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자랜드 본사 쪽에서 기본적으로 올 시즌 운영이 가능할까라는 이제 굉장히 좀 살짝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근데 이제 전자랜드 프런트나 뭐 유동 감독이나 뭐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이거를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밑바닥에서 어떤 협상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KBL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전자랜드가 뭐 올 시즌이 끝나고 운영이 포기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뭐 플랜도 지금 잡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여기까지 온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도훈 감독이 사실은 6개 구단 감독 중에 전자랜드 감독으로 굉장히 유력했지만 아직 재계약 발표가 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김지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연봉 2억 8천에 이제 현금 보상 혹은 보상 선수 한 명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부분도 이제 전자랜드가 현금으로 받겠다라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나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상당히 좀 신중한 얘기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좀 있긴 했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나머지 얘기들은 아마 5월 늦어도 5월 중순 정도에는 어떤 입장 발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바람으로는 예전에 3년 전인가 4년 전에도 한번 전자랜드가 구단 운영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변수가 좀 많긴 하다. 그러나 상황이 좀 많이 좀 심상치는 않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팀으로 넘어가도록. 네, 알겠습니다. DB를 한번 볼까요? 일단 DB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이상문 감독 4년 재계약. 그러니까 이제 이동혁 기자가 계속 4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딱 정확하게 4년 재계약 발표를 했고요. 발표 당일에 이제 이상문 감독님이 이제 그 DB 구단 본사를 찾아가서 미팅을 가졌고 이 미팅에서 이제 내부 FA에 대한 어떤 원칙적인 어떤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네. 구단에는 일단은 내부 FA 뭐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김현호, 김민구, 윤호영 이런 선수들을 전부 재계약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이제 요청을 전했고 사실 뭐 이 부분은 뭐 이상범 감독의 뜻, DB 구단의 뜻과 이제 별개로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상범 감독의 뜻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외국 선수 계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조금 약간 상황이 좀 달라질 때도 안 달라질 때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3주 전쯤에 이 오나아쿠 재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DB 같은 경우는 이제 오나아쿠를 재계약하려면 내부 FA 단속이 일단 우선순위다. 왜냐하면 오나아쿠가 공격력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대신 수비에 좀 집중된 선수이기 때문에 국내 FA 단속이 안 되면은 오나아쿠의 재계약 가능성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지난주부터 저희가 또 김현호 선수의 어떤 이제 이적 가능성에 대해서 거론을 했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일단은 언급으로는 이제 좀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상훈 감독님 언급은 한 상황이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오나쿠 재계약 가능성 자체는 여전히 좀 높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DB의 연봉 그 구조를 이렇게 보면 사실 4명의 FA 선수를 5명이죠. 5명의 FA 선수를 뭐 정상적으로 다 잡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김현호, 김민구, 김창모 뭐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놓칠 가능성도 있다 분명히.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시장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김현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들리는 얘기는 조금 높다. 근데 지난 주에도 말씀을 갖다 드렸지만 그러니까 2억에서 3억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뭐 양상을 갖다 보이고 있고 또 김민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연봉이 3,500이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5천에서 2억 사이 또 1억에서 하여튼 2억 사이 요 사이로 이제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DB도 그 부분에서 대비는 하겠죠. 대비는 하겠지만 만약에 딱 타구단에서 그렇게 좀 질러버리면 이게 계약이 사실은 쉽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선수들 어떤 마음 많이 이렇게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단 DB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김현호나 김민구 같은 경우에는 잔부상이 좀 많은 그런 편이고 그동안 DB 이상범 감독이 김현호나 김민구를 잘 써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잘 이렇게 치료를 하고 경기 시간 조절을 세밀하게 하면서 잘 써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프리미엄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측하기로는 만약에 연봉이 한 3, 4천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 두 선수가 DB에 남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김민구 선수가 잔류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그 이상이 만약에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거는 이제 선수들 마음에 달린 거죠. 아무리 뭐 이제 DB가 그렇게 잘 해줬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FA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오누아쿠의 어떤 재계약 뭐 문제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누아쿠 재계약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한 70에서 80%였다면 지금은 만약에 이 두 선수가 만약에 나갈 경우 그리고 뭐 김태수 선수가 만약에 나갈 경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웅, 두경민이 있긴 하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이 가능성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또 지금 이제 유럽 시장이라든가 NBA 시장이 사실상 좀 많이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헐값에 좀 더 좋은 선수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으로 보면 그 부분을 갖다 좀 고려를 하면서 확률이 조금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리하면 DB의 내부 FA 그리고 외국 선수 시장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오누아쿠의 재계약 가능성도 한 80%에서 한 10%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이 정도 떨어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그러나 될것 이제 같습니다. 그 원칙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DB는 오누아쿠가 사실은 중심이 되고 김정규가 있어야 되고. 근데 오누아쿠 없다면, 만약에 없다면 거기다 이제 빅맨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뭐 멀티 플레이나 외곽 플레이어가 들어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왜냐면 김정규 선수가 외국인 선수를 맡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사실 쉽지가 않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팀 시스템이 망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완전히 극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팀 삼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화제가 됐던 것이 이대성과 장재석이 최근에 설명회 끝나고 인터뷰에서 함께 뛰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실 셀러리캡 상에서 삼성 외에는 되는 팀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둘이 삼성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다만 이제 요 코멘트는 사실 좀 가볍게 넘기셔도 좋을 것이 그러니까 그날 현장에 또 제가 있었고 좀 이제 분위기를 봤을 때 그냥 일단 뭐 카메라 방송 카메라 앞에서 어떤 이제 그냥 조금 이제 뭐랄까요 방송용 멘트랄까요 예 재밌게 해준 그런 코멘트고 실질적으로 둘에게 물어봤을 때는 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저도 여기서 좀 개드립을 치면 예. 이대성과 장재석이 삼성으로 동시에 갈 확률은 예. 100%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하고 싶지만 이제 돌다리도 들겨야 됩니다. 자제하겠습니다. 예. 세상에 100%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진짜 쉽지 않다. 이거는 정말 거의 미션 임파서블 수준이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은 할 수 없지만 삼성이 이대성과 장재석 그리고 한 명이라도 두 선수 중에 한 명이라도 영입을 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들이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일단은 첫 번째 목표는 이관희 선수를 안 치는 거. 재계약하는 거. 재계약하는 거. 이관희 선수도 보상 선수가 있는 그런 FA이기 때문에 타 팀으로 가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이관희 선수 재계약을 갖다가 하려고 그러는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이 이제 유병훈 혹은 김현호 혹은 거기에 맞는 준척급 가드 그 가드를 잡기 위해서 실탄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는 장민구까지 잡으려고 하는 그런 행보가 이제 기본적인 뼈대 삼성 FA의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이제 가드 영입을 위해서 실탄을 모은다. 여기에 대해서 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럼 그 가드가 이대성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예. 이대성은 쉽지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갖다 드리는데 시장에서는 또 계속 이대성의 삼성 영입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얘기는 계속 나와요. 예. 근데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다. 이거는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관희 선수를 만약에 잡을 경우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대성과 이관희 공존이 가능할 것인가 이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상민 감독 같은 경우에도 이대성 선수를 들여와가지고 과연 효율성이 있을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적잖은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셀러리캡 구조로 볼 때도 사실은 이대성 선수를 그래서 헐값에 잡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쉽지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싶네요. 예, 그래서 삼성은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관희, 장민국 재계약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고 있고 가드 영입을 노리고 있지만 그 선수가 이대성이 할 확률은 낮다. 이 정도로 좀 떨어진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KGC는 지금 이제 박형철, 기승호에게 FA 오퍼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무래도 이제 여전히 이제 박형철, 기승호 선수도 KGC에서 계속 좀 머물러 있을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KGC는 이제 5월 1일 개막이 됐을 때, FA가 됐을 때 박형철, 기승호 선수에게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근데 이제 이 두 선수도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지금 FA 선수들은 좀 감독이 좀 세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타구난하고도 좀 알아볼게요. 뭐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요. 그렇죠. 당연한 그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시즌에 사실 모비스 김상규라든가 KC 최현민, 그리고 뭐 DB 김종규 선수도 사실은 오버페이였죠. 그렇죠. 오버페이를 받은 그런 이제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올 시즌 원소속 구단 협상 자체가 폐지된 올 시즌에는 더욱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준점을 맞추고 가는데, 근데 구단 측도 좀 대응이 좀 나오는 게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도 선수들에게 적극적으로 오퍼를 해가지고 뭐 한 방에 확 잡는다 이거보다는 알아보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는 요 정도고 근데 기한이 어느 정도 돼야 우리도 엔트리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대화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면 이제 본격적인 협상을 해서 최종 결론을 해서 딱 내겠죠. 그렇죠.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첫 5개 팀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2주의 KBL 루벤 팩트 일부 전자랜드의 위기가 좀 심각하다는 그 KT 이대성 선수에 대한 어떤 진척사항, 그리고 삼성의 지금 FA 뼈대, 그리고 저와 이동환 기자의 사과, 2부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사과를 하고 오리온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뭐 항상 많이 지지를 해주시고 최근에 진짜 유튜브 네이버에서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시고 저희를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